네, 목소리에 힘 있는 발성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풍선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해드렸는데 풍선이 수축되고 또 풍선이 바람이 빠지면서 나오는 현상들, 이것을 갖고 비유를 했습니다. 자, 숨을 다시 한번 내뱉어 보십시오. 숨이 나가면 풍선은 바람이 빠지며 수축이 되죠. 숨이 들어가면 풍선은 부풀어 오르듯이 내 배도 부풀어 오를 겁니다. 숨이 나가면 풍선이 수축이 되듯이 배는 움푹 꺼질 겁니다. 이렇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을 심장 집중 호흡, 하트 포커스드 브리싱 훈련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소리를 크게 내려면 숨도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숨을 가득 담을 수 있는 복식 호흡이 기본입니다. 복식 호흡은 갈비뼈 아래에서부터 배꼽 5cm까지 그 사이에 손을 올려놓고 여기에 숨을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숨이 들어가면 풍선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크게 부풀어 오르죠. 자, 그럼 이제 숨을 쉬면서 그 숨을 입으로 내뱉어 보는 겁니다. 숨이 나가면 풍선은 바람이 빠지면서 수축이 될 거고, 숨이 들어가면 풍선은 부풀어 오르듯이 내 배도 다시 부풀어 오를 겁니다. 숨이 나가면 풍선이 수축되듯이 배는 움푹 꺼지게 되고요. 이렇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을 심장 집중 호흡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스피치 트레이닝 84번째 심장 집중 호흡법 익히기입니다. 일단 손을 마지막 갈비뼈에서부터 배꼽 5cm 아래에 갖다 댑니다. 그 다음 심장 집중 호흡 하트 포커스드 브리딩을 5회 이상 실시합니다. 심장 집중 호흡을 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따라서 해보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배까지 숨을 깊게 3초간 들이마신 다음 다시 3초간 하를 외치며 내쉽니다. 이때 배에 숨이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하나씩 느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 배까지 숨을 깊게 5초간 들이마신 다음 다시 5초간 하를 외치면서 내쉬어 봅니다. 이때 배에 숨이 들어가는 것과 숨이 나가는 것을 하나씩 느껴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배까지 숨을 깊게 7초간 들이마신 다음 다시 7초간 하를 외치면서 내쉽니다. 이때 배에 숨이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하나씩 느껴보는 겁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배까지 숨을 깊게 10초 동안 들이마신 다음 다시 10초간 하를 외치면서 내쉽니다. 이때 배에 숨이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하나씩 느껴봅니다. 다섯 번째, 배까지 숨을 깊게 12초 동안 들이마신 다시 12초간 하를 외치면서 내쉽니다. 이때 배에 숨이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하나씩 느껴봅니다.
네, 다음 교육입니다. 각자의 몸을 올릴 수 있는 공명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문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몸을 올릴 수 있는 공명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몸에 맞는 키톤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소리가 나오는 공명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키톤을 찾으면 고음이나 저음도 무리 없이 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울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성대의 피로도도 낮추면서 정확한 소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키톤, 공명점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복식 호흡존에 숨을 가득 채운 다음 갈비뼈가 갈라지는 명치 Y존, 명치 Y존에 손가락을 갖다 대봅니다. 이라는 소리를 내보죠. 공명점에 양쪽 손가락으로 계속 압력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소리를 내면서 배를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울림이 큰 것이 느껴집니까? 명치의 Y존이 아닌 다른 곳을 손가락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명치를 눌렀을 때 울림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Y존을 C스팟점이라고도 말합니다. 미국의 음성학자 코튼 쿠퍼 박사의 이름을 따서 C스폿이라고 불립니다. 이 C스폿점을 누르면 우리 몸의 울림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치 초인종을 누르듯 배 근육으로 이 C스폿 지점을 누르면 말하면 좋은 공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C스폿점을 누르면서 말을 하면 아주 좋은 공명을 얻을 수 있지요. 지그시 C스폿점을 누르면서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네, 스피치 트레이닝 85번째 소리가 나오는 공명점 찾기입니다. 다음을 훈련해 보겠습니다. 숨을 가득 담아서 배 부위를 확장시킨 다음 손가락이나 배 근육으로 C스폿점을 눌러봅니다. 네,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숨을 가득 채운 다음 C스폿점을 누르면서 라고 소리를 내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다시 숨을 가득 채운 다음 C스폿점을 누르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소리를 내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다시 C스폿점을 누르면서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내봅니다. 다음 교육입니다. 젓가락을 입에 끼고 연습을 하면 목소리가 좋아집니까? 질문 들어갑니다. 젓가락을 입에 끼고 연습을 하면 목소리가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네. 목소리를 좋아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그 중에 하나의 좋은 방법인 젓가락 연습법을 추천해 드릴 겁니다. 젓가락을 입에 가로로 끼고 하루에 책을 5분간 읽어보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볼 때 동영상 아래 뉴스 기사까지 다 나와 있어서 정말 목소리 트레이닝 하기는 좋은 겁니다. 하루에 뉴스 꼭지 헤드라인만 5개만 젓가락을 입에 끼고 연습해 보세요. 정말 목소리에 신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젓가락을 끼고 연습을 할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젓가락을 입안 송곳니까지 깊게 낀 다음 윗니와
아랫니가 조금 벌어져서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입안이 활짝 열린다는 느낌으로 입 안에서 소리를 깊숙이 꺼내서 울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발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소리를 무조건 앞으로 토해내는 겁니다. 앞으로 토해내는 겁니다. 사실 젓가락 연습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조건 숨을 내쉴 때 앞으로 밀어내서 소리를 크게 앞으로 내뿜어야 됩니다.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젓가락 연습법을 선택할 겁니다. 젓가락 연습법은 발음과 발성과 호흡, 이 목소리의 세 가지를 유일하게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가 있는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도 직접 연습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젓가락을 입에 끼고 연습을 하면 목소리가 좋아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86번째, 입에 젓가락을 끼고 원고를 읽기입니다. 다음에 원고를 입에 젓가락을 끼고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설 연휴가 끝나가는데요. 마지막 규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곳곳에 정체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저녁 8시 이후쯤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극심한 정체는 넘겼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귀성길과 귀경길 교통량 모두 평소의 주말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CCTV 화면을 보면서 자세한 교통 상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안성분기점입니다. 오후 들어 차량 정체가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던 구간인데요. 현재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해안선 서평택 부근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방면이 상행선으로 차들이 가다서기를 반복하면서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선 새말 부근입니다. 영동지방에 내린 대설주의보로 계속해서 눈발이 휘날리고 있는데요.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상행선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로 출발하면 부산에서 4시간 40분, 광주에서는 3시간 20분, 강릉에서는 2시간 4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하루만 약 335만 대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정부터 현재 시각 오후 5시까지 수도권 방향으로 올라오는 차량 약 40만 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규경 정체는 한동안 이어진 뒤에 저녁 8시에서 밤 9시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이 지역을 지나는 분들은 특별히 안전운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도로공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YTN 뉴스. 다음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제 목소리가 별로라고 하네요. 질문합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작은지 불친절한지 빠른지 진심이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상대방은 제 목소리가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내는 그 목소리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와 사람들과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피드백을 받는다면 불행히도 그 사람의 말이 맞을 겁니다.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내 자신은
내 목소리를 습관이나 편견으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주관적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듣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자기 목소리 경청, 셀프 보이스 리스닝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내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못 듣습니다. 남이 내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습관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에 이상이 있는지를 눈치채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즉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해서 제3자가 되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목소리를 들어보는 훈련을 자주 해야 합니다. 저는 화난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났냐고 물어봅니다. 자,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많이 자주 듣는다면 자신의 목소리 안에 들어있는 화와 짜증을 내는 자신의 습관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습관, 프레임 때문에 객관적으로 내 목소리가 어떤 상태인지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인 제3자는 내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듣고 내 목소리의 그 특수성, 짜증과 화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목소리에 짜증이 나고 화가 섞여 있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목소리를 들을 때 들어야 하는 기준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얼마나 발음이 정확했는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발성이 또렷하고 힘이 있었는가입니다. 그리고 말의 스피드가 상대방이 이해하기 적정한 속도였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말의 스피드가 이해하기 적정했는가, 그리고 말의 진심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었는가입니다. 얼마나 발음이 정확했는가, 얼마나 발성이 또렷하고 힘이 있었는가, 말의 스피드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기 적정했는가, 말의 진심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었는가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기준입니다. 스피치 트레이닝 87번째, 일상의 대화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를 5분에서 10분 정도를 녹음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때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봅시다. 첫 번째 방법, 발음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발성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스피드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뉘앙스입니다. 발음과 발성과 스피드와 뉘앙스, 이 스피치 트레이닝에 있어서 일상의 대화를 녹음하고 평가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를 5분에서 10분 정도 녹음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발음, 두 번째 발성, 세 번째 스피드, 네 번째 뉘앙스를 객관적으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스스로가 평가해 보는 겁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교육 바디 랭귀지 트레이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TV에 나오는 강사들처럼 제스처를 잘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에 나가서 말을 하려고 하면 몸이 굳고 마치 로봇처럼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테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무대에서 자연스럽고 제스처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모기업 CEO의 프레젠테이션 코칭을 하기 위해 간 적이 있습니다. 박람회 기조연설, 키노트 스피치를 지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스피커 연사인 바디랭귀지 스피커 말을 하는 연사의 바디랭귀지가 너무 경직이 되어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스피치 당일날 긴장감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고 세련된 스피치를 하셔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스피치의 시작이 논리라면 마지막은 바디랭귀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랭귀지가 생각보다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UCLA 교수 앨버트 메러비언에 의하면 스피치에는 바디랭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5% 이상이라고 합니다. 청중은 논리적인 내용보다는 시각적인 이미지에 더욱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긴장을 하게 되면 바디랭귀지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표정에서부터 긴장감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긴장을 하면 웃을 수도 없고 표정이 사라집니다. 또한 긴장을 하게 되면 어깨가 위로 올라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손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긴장을 많이 하면 평소 안 하던 습관적인 제스처가 나오게 됩니다. 양쪽 다리를 좌우로 시계추처럼 움직이거나 앞뒤로 계속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일단 긴장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럼 유연하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88번째, 바디랭귀지를 잘하는 연사의 특징을 찾기입니다. 글로벌 특강 TED나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동영상을 보면서 바디랭귀지를 잘하는 연사 2명을 선정한 뒤 그 연사의 특징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기록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연사의 이름과 그 연사의 특징을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연사의 이름과 그 연사가 강연을 할 때 바디랭귀지를 잘하는 그 연사만의 특별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을 선정한 뒤 그 연사의 특징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연사의 바디랭귀지의 특징을 중점으로 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자세히 반복적으로 살펴보시고 그 연사만의 특징적인 바디랭귀지 이름과 그 특징을 두 가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입니다. 바디랭귀지도 연습을 하면 잘할 수가 있나요? 질문합니다. 그럼 바디랭귀지도 연습을 하면 잘하게 되나요? 바디랭귀지를 다 기억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바디랭귀지를 하는데 큰 원칙 같은 것이 있나요? 네, 알려드리죠. 바디랭귀지를 연습하면 잘할 수 있나요? 자, 몸은 절대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연습한 만큼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옵니다. 스포츠에 있어 골프 스윙 자세처럼 그렇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표정 연습, 손 제스처 동작, 발 제스처 동작, 몸의 전체적인 동선 처리, 그리고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는 자세, 또 강연을 하면서 프로젝터 포인터를 잡는 자세 등 연습한 만큼 몸이 기억을 하면서 긴장을 하면 보디 랭귀지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한 만큼 몸이 기억을 하게 돼서 긴장하게 되면서 보디 랭귀지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럴 때 어떤 손 제스처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 외워서 해보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디랭귀지는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워서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런 제스처를 해야겠다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 때문에 논리를 진행하는데 더욱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클럽에서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듯 제스처는 즉흥적이고 그 상황에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다음에 보디랭귀지 절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손 제스처는 말을 시작함과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손 제스처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몸을 움직이면서 나의 긴장감을 털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손은 가슴 위로 들어서 손끝을 위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중들에게 자신감 있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 제스처는 가급적 스피치 초반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를 내린 나무라고 생각하고 발은 안정감 있게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바디랭귀지를 너무나 많이 하면 산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바디랭귀지를 해야 한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적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스피치 트레이닝 89번째, 쇼핑 호스트의 바디랭귀지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홈쇼핑 방송의 쇼핑 호스트의 표정과 미소, 손 제스처, 핸들링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 등을 살펴보고 기록해 봅니다. 홈쇼핑 방송을 보면서 쇼핑 호스트가 상품을 판매할 때의 설득 포인트도 적어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쇼핑 호스트의 예입니다. 가격이 좋습니다. 네, 이 제품은 천연 성분입니다. 100% 천연 성분입니다. 뭐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쇼핑 호스트의 바디랭귀지를 분석하기 첫 번째 분석할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방송의 일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품명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상품명에 대한 설득의 포인트 3가지 1, 2, 3 상품명에 대한 설득 포인트 1, 2, 3 3가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그 쇼핑 호스트의 표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 그 쇼핑 호스트가 하는 손 제스처, 핸들링, 시연 방법, 구체적인 손 제스처, 핸들링, 시연 방법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기타 사항으로 그 쇼핑 호스트가 진행하는 표정과 미소, 손 제스처 등 이외에 다른 특징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화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그 쇼핑 호스트만의 설득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입니다. 발표를 할 때 표정 짓기가 너무 힘듭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발표를 할 때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말하는 내용에 따라 표정을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정말로 부럽습니다. 표정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긴장을 하면 얼굴에서 딱 나타납니다. 표정에서도 표가 나타나죠. 얼굴 근육 스트레칭을 통해서 표정을 다양하게 지어보는 연습을 하면 말을 할 때 단어의 감정에 맞는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웃는 표정과 눈을 크게 뜨는 표정 등 다양한 얼굴 표정을 넣어서 말을 해보는 겁니다. 표정도 얼굴 근육으로 하는 겁니다. 리허설을 할 때 말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표정을 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발표를 할 때 훨씬 다양한 표정을 통해서 전달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의 근육을 사용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표정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얼굴 근육을 충분히 풀어놓으면 얼굴 근육을 사용하는데 유연해져서 훨씬 내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고현정 표정 100종 세트, 문근영 표정 100종 세트를 치면 다양한 얼굴 표정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출력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정말 효과 만점일 겁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90번째. 다양한 표정들을 그대로 따라하기입니다. 다음의 표정을 그대로 따라해 봅니다. 가급적 크게 얼굴 근육을 움직여 표정을 지어주는 겁니다. 얼굴 근육 스트레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을 얼굴 근육을 통해서 크게 근육을 움직이면서 표정을 지어주십시오. 자신감 있는 표정. 네, 자신감 있는 표정을 얼굴 근육을 와이드하게 스트레칭하면서 자신감 있는 표정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보십시오. 두 번째 방법, 놀라는 표정. 놀라는 표정 할 때 어떻습니까? 눈을 크게 뜨죠. 얼굴 근육에서 눈이 중요하죠. 놀라는 표정. 여러분 평상시에 놀라는 표정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세 번째 방법, 옆을 째려보는 표정. 뭔가 불만이 가득해서 화가 나서 옆 사람을 확 째려보는 표정. 흘겨보면서 째려보는 표정 해보십시오. 네 번째 방법, 여러분의 사랑하는 애인에게 감정을 담은 표정. 사랑의 감정을 담은 표정. 눈빛에 사랑이 가득한 사랑스러운 온화한 표정을 지어보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을 담은 표정 꼭 해보시고요. 다섯 번째 방법, 정말로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슬픈 표정, 슬픈 표정 지어보십시오. 슬픈 표정 얼굴 근육에서 잘 표현해 보시고요. 여섯 번째 방법, 정말로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표정, 활짝 웃는 표정. 얼굴 근육이 가장 많이 와이드하게 작동될 겁니다. 웃는 표정, 활짝 얼굴 근육을 스트레칭 한다는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얼굴 웃는 표정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교육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허리를 숙여야 하는 건지, 말을 하고 인사를 해야 하는 건지, 단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인사를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네, 인사는 처음 청중에게 내 모습을 드러내는 공식적인 제스처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것처럼 인사도 정중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인사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례, 두 번째 보통례, 세 번째 정중례입니다. 목례, 보통례, 정중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목례는 눈인사라고 불리며 15도 정도 상체를 굽히지 않고 가볍게 머리만 숙이는 인사입니다.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걸어갈 때, 길 또는 실내나 복도에서 사람을 자주 대할 때, 바쁘게 일을 하는 중에 손님을 맞이할 때, 자신과는 직접 관계없는 고객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합니다. 이것이 목례, 눈인사라고 합니다. 보통례는 30도 정도 상체를 굽혀하는 인사를 말합니다. 청중이 두 걸음 정도 떨어져 있을 때 하는 인사입니다. 남자는 두 팔과 손을 양옆에 붙여서 하고 여자는 앞으로 두 손을 모으면서 몸을 굽히는 거죠. 이때 손의 위치는 남자는 좌쪽, 여자는 우측입니다.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 즉 남자는 왼쪽 손이, 여자는 오른쪽 손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남자는 왼쪽 손이 위로 올라가고 여자는 오른쪽 손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다음 보통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행하는 인사입니다. 상체를 허리부터 숙인 후
마음속으로 하나, 둘을 센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멈추지 않고 너무 빨리 일어나면 성의가 없어 보이고 너무 천천히 일어나면 어색한 인사입니다. 너무 천천히 일어나면 어색하죠. 허리를 숙인 다음에는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례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식 인사를 할 때, 손님을 맞이할 때, 회사 거래처 등 사회활동에서 보편적으로 처음 인사를 나눌 때, 대중 스피치에서 앞에 나와 청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할 때 주로 하는 인사입니다. 스피치를 할 때는 보통 예를 많이 하게 됩니다. 목례는 너무 가볍고 정중례는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인사법 정중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중례는 45도 이상 기울여서 정중하게 하는 인사를 말합니다. 말을 할 때 정중례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진짜 간곡한 청을 하는 입찰 프리젠테이션이나 기업의 사과 언론 보도 등을 할 때 빼고는 그리 많이 하지 않죠. 너무 정중례를 많이 하게 되면 청중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며 뜻을 왜곡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인사는 말과 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을 하고 행동을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이철수입니다 라고 말로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끈 뒤에 인사를 해야 격식에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인사 연습을 함께 해보자고요. 인사를 할 때는 머리와 등, 허리가 일직선으로 숙여져야 합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해야 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91번째 청중 앞에서의 인사를 연습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30명 정도 되는 청중들 앞에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면 좋을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리를 붙이고 어깨를 펴고 바르게 선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손은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을 향해서 한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청중을 한번 쭉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둘러본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직접 예문말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최용옥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 행동입니다. 청중 앞에 단상 옆으로 나와서 보통 예를 해보는 겁니다. 네, 청중 앞에서 인사를 하는 연습을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천천히 한번 다시 반복해서 연습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입니다. 시원하고 세련되게 손 제스처를 하고 싶어요. 질문합니다. 저는 말을 할 때 손 제스처를 자신감 있고 세련되게 하고 싶습니다. TV 방송, 뉴스, 기상캐스터나 방송인 전문 프리젠터를 보면 제스처도 시원시원하게 잘 하던데 이것도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네. 손 제스처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손 제스처는 말을 시작함과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역동적으로 보이고 몸을 움직이면서 나의 긴장감도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손끝은 반드시 위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하늘 쪽으로 향해야 하죠. 그리고 손끝에 힘을 팍 주고 자신감 있게 안으로, 밖으로 제스처를 하셔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손 제스처를 하기 위해서 항상 손을 자기 배꼽 근처에 모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든지 손을 위로 들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말을 할 때는 팔 모양은 무조건 니은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팔이 로봇처럼 힘이 들어가면서 일자로 뻗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팔 모양은 방송의 기상캐스터들이 날씨를 진행하듯 항상 니은자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팔을 벌리는 동작은 너무 양쪽으로 크게 벌리기보다는 가슴 안에서 농구공 하나를 짚는 듯한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는 자세가 좋습니다. 가슴 안에서 농구공 하나를 짚듯 하는 것이 아주 편안하게 보여집니다. 인원이 너무 많고 공간이 넓다고 해서 너무 팔을 바깥쪽으로 쫙 벌리면 상당히 오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이 손가락이 중요한데 너무 손가락을 벌리면 산만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은 항상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은 붙이고 엄지는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을 너무 쫙 벌리면 역시 정신없어 보입니다. 손가락 너무 많이 벌리면 산만해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단어에 따라서 손으로 이미지화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의 경우 전체 사각형의 디자인에 중간을 가로지르는 S라인의 통로를 만들어서 보행자의 도보 흐름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이렇게 말할 때 이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동작으로 이 예문 안에 나왔던 내용 중에 정사각형과 중간에 가로지르는 S라인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전달력이 확실히 올라갈 겁니다. 단어에 따라서 말을 하면서 손으로 그 내용을 이미지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방법이죠.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92번째 손 제스처로 연습하기입니다. 다음의 손 제스처를 함께 트레이닝 해보겠습니다. 손 제스처 연습하기 첫 번째 방법 따라해 보십시오. 서 있는 상태에서 어깨의 힘을 편안하게 빼고 쭉 내린다. 어깨의 힘을 빼고 쭉 내립니다. 바로 선 장세에서 어깨의 힘을 빼고 쭉 내립니다. 두 번째 방법, 양쪽 팔을 가슴 위로 들어준다. 양쪽 팔을 가슴 위로 들어준다. 세 번째 방법, 팔과 몸은 붙지 않게 살짝 벌려준다. 팔과 몸은 붙지 않게 살짝 벌려준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팔의 제스처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내밀어준다. 팔의 제스처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내밀어준다. 다섯 번째 방법, 팔의 모양은 니은자를 유지한다. 팔의 모양은 니은자를 유지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4개의 손가락은 서로 붙입니다. 그리고 농구공을 잡는 자세를 취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4개의 손가락은 서로 붙입니다. 그리고 농구공을 잡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청중 앞에서 인사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제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중 앞에 섰습니다.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다리를 붙이고 어깨를 쭉 펴고 바르게 선다. 두 번째 방법은 손은 남자분들은 좌측, 여자분들은 우측으로 한다. 세 번째 방법은 청중을 한번 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둘러본다. 네 번째 방법은 직접 말을 할 때, 인사를 할 때입니다. 말을 먼저 하죠. 인사할 때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최영욱입니다.
다섯 번째, 말을 했으니까 이제 인사를 하는 행동이 이어집니다. 그 행동, 청중들 앞에 단상 옆으로 나와서 보통 예를 정중하게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인사를 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손 제스처 연습하기도 이전에 함께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발 제스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합니다. 저는 앞에 나가서 말을 하려고 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발을 산만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스티브 잡스 스타일의 무대를 이동하면서 하는 스피치가 트렌드이던데 저는 어떻게 무대를 이동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십시오.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손 제스처는 말을 시작하면서 바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 제스처는 스피치를 시작할 때 너무나 많이 움직이면 산만해 보입니다. 그리고 청중들이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 긴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발 제스처는 말을 시작할 때는 가급적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은 그냥 편안하게 양쪽으로 살짝 벌리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꼭 격에 맞춘다고 발을 딱 모아서 시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인사를 할 때는 발을 모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을 시작하고 긴장이 된다면 과감히 발을 옆으로 살짝 옮겨 보십시오. 이때 발을 움직일 때 옆으로 옮겨 볼 때 갈까 말까 하면서 발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가려고 한다면 자신감 있게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발이 움직이는 범위는 약 2걸음 정도가 좋습니다. 무대가 크지 않는 이상 3걸음 이상 발이 움직이는 동선을 옮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신제품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가로로 긴 무대에서 스피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발을 움직이는 동선은 시작점에서 우측으로 1걸음 그리고 좌측으로 1걸음 움직이는 제스처가 좋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발을 움직이는 시작점에서 우측으로 2걸음 그리고 다시 시작점에서 좌측으로 2걸음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이 가장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발을 움직일 때는 사선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십시오. 너무 직선으로 발을 옮겨가면 정말 어색해집니다. 가급적 발을 움직일 때는 사선으로 발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스피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수많은 청중들 앞에 서서 그 단상 위에서 여러분이 하는 스피치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단상 위에 있으면 발을 이동할 수가 없어 더욱 몸이 경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대 중간에서 하는 자연스러운 스피치를 선호합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입니다. 93번째, 발 제스처를 연습하기입니다.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발 제스처를 여러분들 함께 트레이닝 해봅시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발을 편안하게 벌립니다. 처음에는 발을 편안하게 벌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측 사선으로 2걸음 간다. 우측 사선으로 2걸음 정도 간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방법,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다시 좌측 사선 방향으로 2걸음 간다. 다시 좌측 사선 방향으로 2걸음 정도 간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온다.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겁니다. 발 제스처를 이런 방식으로 발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트레이닝을 반복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질문 들어갑니다. 마이크를 잡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너무나 떨리면 마이크를 잡은 손이 너무나 떨려서 창피할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이크와 함께 포인터를 양손에 잡아야 하는 경우에는 손 제스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스피치를 할 때 마이크 잡는 방법이 아주 서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이크를 잡을 때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옆으로 마이크를 꺾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마이크를 잡는 방법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를 쓰기 전에는 음성 테스트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너무 바람 소리를 마이크에다 대고 후후후 하고 불거나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마이크의 전원, 온, 오프를 확인부터 한 다음에 후 하고 숨을 편안하게 내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공식적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사회를 보려고 할 때라면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크게 소리를 내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이크 머리 부분, 헤드를 잡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마이크는 마이크 몸체 중간에서 살짝 위쪽에 헤드 부분 쪽으로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크 몸체 중간에서 살짝 위쪽 부분, 헤드 방향 쪽으로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할 때는 입이 마이크 헤드 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위생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너무 이 울림 강해져서 전달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는 손가락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살며시 마이크를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손가락은 가지런하게 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새끼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해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청중의 눈이 거슬릴 수가 있으니 새끼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접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할 때는 파열음이 발생하는데 특히 파열음 중에 피읍, 키읔, 티귿을 발음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너무 입 가까이에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까이 대고 한다면 소리가 막 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를 잡지 않은 다른 손은 적절하게 제스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손이 너무 떨려서 마이크 끝이 떨리는 것이 보인다면 양손을 모아서 양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너무 떨린다면 마이크 헤드를 턱에 가까이 갖다 대도 괜찮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턱에 댄지 절대 눈치채지 못하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와 포인터를 양손에 들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참 이때는 양손에 마이크와 포인트를 들고 있죠.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팔 제스처를 할 수가 없어 더욱 뭔가 막힌 느낌이 들고 더욱 긴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포인터를 책상이나 단상 위에 내려놓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포인터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PPT 장면을 넘길 때만 포인터를 들어서 눌러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포인터는 앞에 있는 단상이나
책상에 내려놓고 한 손은 마이크를 잡고 한 손은 제스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94번째, 마이크 잡는 방법을 연습하겠습니다. 마이크 잡는 방법을 트레이닝 해보겠습니다. 집에 마이크가 없다면 그냥 볼펜을 들고 연습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라고 말을 자연스럽게 해보는 겁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3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이크에 대놓고 테스팅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손으로는 마이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제스처를 하면서 말부터 시작을 하죠. 인사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최영욱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데도 이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한 손으로는 과감하게 자연스럽게 제스처를 하면서 말부터 시작합니다. 인사의 말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최영욱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데도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많이 긴장이 될 때는 마이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아봅니다. 양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를 턱 가까이에 대보는 겁니다. 청중들 앞에서 단상 위에 서서 너무나 긴장이 될 때는 마이크를 들고 떨지 마시고 마이크를 두 손으로, 양손으로 마이크를 잡아보고 그리고 그 마이크를 턱에 갖다 대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스피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방법입니다. 한 손에는 마이크를, 한 손에는 포인터를 잡아보고 연습을 해봅니다. 만약에 답답함이 느껴지면 포인터를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멘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때 포인터를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다음 멘트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프로모션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바로 포인터를 다시 내려놓는 겁니다. 한 손에는 마이크를, 한 손에는 포인터를 잡아보고 연습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답답함이 느껴지면 포인터는 책상 위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멘트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포인터를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멘트가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프로모션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다시 포인터를 다시 내려놓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이크 잡는 연습과 또 마이크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포인터와 마이크를 양손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방법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하게 함께 스피치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동안